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7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증 씨는 미중 무역 협상도 그렇고 틱톡에 대한 매각도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써내려갔습니다. 우리 시장 마찬가지로 10거래일 연속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요즘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금반지? 저는 실제로 요즘 금값이 좀 올라가니까 실제 금반지를 말하나 했는데 금융, 반도체, 지주사 이렇게 금반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코스피에서는 IT, 투톱 위주로 해서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전일자 외국인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물산과 APR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점과 기관은 삼성전자, KB금융, 신한지주에 대한 매수를 보여줬죠. 반도체 섹터에서 지금 제가 많은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지금 HDD 그리고 SSD 관련된 이 두 가지의 포인트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의 확대로 인해 저장 장치에 대한 니즈가 HDD에서 SSD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차관점,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가격적인 경쟁력인데 이전에는 한 10배 이상 SSD가 비쌌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가격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HBM 그리고 GDDR7에 대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양쪽 투톱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이제 AI 가속기 칩셋에는 하이엔드, 그러니까 가장 고가의 제품에는 HBM이 탑재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ASIC 또는 이제 미드랜드 이하에 대한 제품에는 GDDR7이 탑재되면서 가격적 그리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의 도입 굉장히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반도체 시장은 소캠과 CXL 관련된 이슈가 더욱더 두드러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낸드 시장에 대한 확대가 지금 현재 국내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SK 최태원 회장의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인텔과에 대한 협업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감안한다면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도 지속적인 확대가 나타날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때까지 계속 SK하이닉스를 기점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아줄 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봉상으로는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75,000원에 대한 안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삼성전자를 일봉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순 정도에 제가 이 7만 원에 대한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8만 원 안착 이후의 흐름 여기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가 GDDR7 그리고 HBM, 낸드, D램 여러 가지 산업 쪽에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이 나타내는 것 그것은 3,400포인트를 넘어 추가 상승을 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SK하이닉스의 흐름이 꺾이냐 꺾이지 않느냐 저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시님께서 반도영 위원님 오늘도 잘 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간 위원님께서 반도영 위원님께서 SK하이닉스를 언급해 주셨다면 오늘은 특별히 삼성전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8만 원 안착 흐름을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본다면 로봇주들 어제 강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비 소식이 있었고 코스피가 또 3,400선을 가게 되면서 금융 지주사도 강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급등하면서 2차 전지 강세 또 바이오주까지 강했는데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은 파마리서치 그리고 D&D 파마텍, JS링크, BHI를 매수를 한 외국인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LNC바이오와 엔캠, 동진세미캠을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산업에 조금 집중돼서
매수에 대한 강도를 보여주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쪽에 매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주된 포인트가 파마리서치와 LNC바이오 두 개의 기업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 제품이 더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해서 지금 뭐 킴 카다시안 등등 방한을 한 외국인들, 슈퍼스타들이 SNS를 통해서 이 제품을 맞아봤어요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이 글로벌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거의 독점이에요. 전 세계에서 한 97%에 대한 독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새롭게 튀어나오고 있는 게 리투어라고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리투어가 좋냐, 리쥬란이 좋냐,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국내 제품들 안에서 이전에는 보톡스와 필러 쪽에 니즈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 트렌드의 가장 최상단에 있는 것이 바로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이 제품. 여기서 LNC 바이오가 전일에도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또 한 번 신고가가 돌파를 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수출이 확대되는 리투라고 하는 그런 제품, 뭐 ECM 기반으로 한 그 주사 제형에 대한 것을 직접 투여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건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리투어라고 하는 제품이 마진율이 50%가 넘는 고마진 구조에 대한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 이제 현재는 기대치보다는 컨센이 좀 낮게 잡혀 있는데 올해 30억 정도에 대한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쇼티지 또는 니즈가 더욱더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매출에 대한 증대를 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과 회사 자체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내년에 대한 매출이 90억에서 100억 정도에 대한 목표치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경고가 뜨기도 했고 3만 원 정도 구간에서 거의 지금 순간적으로 100%가 넘는 그런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말 내가 손이 빠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신규 진입에 대한 것은 조금 자제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구간이시겠지만 신규 진입에 대한 것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그런지 언제나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한 바이오 언급을 해주실 때는 그렇게 자신감이 딱 실려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신감이 실리는 쪽은 또 하나가 있죠. 반도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크윙을 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방송 전에 워낙에 요즘 신고가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 52주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의 차이가 뭐냐는 이 이야기를 꽤 많이 하고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설명할 때는 테크윈 같은 종목 보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는데 기관의 수급까지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순환매 제대로 즐겨보면 되는 걸까요? 테크윙이 어저께 이제 IR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납품 퀄테스트의 통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크윙이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이제 장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이제 주식 가격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강조를 드렸던 이 장비 쪽에서에 대한 대장 흐름, 전일자, 테크윙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테크윙의 전일자 상승에 대한 동력에서 어저께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좀 드리기도 했었고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전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캐펙스에 대한 증대를 통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납품에 대한 니즈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목표 가격 45,000원은 어저께 돌파가 나타났거든요. 따라서 5만 원 돌파 이후에 6만 원으로 목표 가격을 상향하면서 반도체의 새로운 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사실 테크윙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매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반도체 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찍고 들어오시면 테크윙 같은 흐름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전략 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테크윙이야말로 타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주신 덕분에 6월 달에 말씀을 해주셔서 상승률 56%대 안정적으로 넘어서고 있는데 그 뒤로는 또 7월 달에 TLB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8월에 ICT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역시나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까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TLB를 7월 초에 안내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소캠 관련된, PCB 관련된 쪽에 우리가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반도체 부품 쪽에 대한 니즈는 PCB, 기판, 소켓, 프로브 카드 이런 쪽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7월 4일이 이전에 있었던 고점 부근에서 돌파를 딱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차트였고요. 9월 달 들어와서 3만 원에서 4만 원 안착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목표 가격을 제가 TLB를 3만 7천 원을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목표가 상향까지 돌파가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이쪽 PCB 그리고 기판 소캠 관련된 이슈들은 아직 실물에 대한 것보다는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높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을 5만 원으로 상향을 할 거예요.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진입하시기보다는 약간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LB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고요. 두산에 대해서는 7월 달에도 언급해 주시고 8월에도 언급해 주신 만큼 이제 9월에도 한 차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60만 원 선에 진입을 했고 기관의 수급 꾸준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9월의 전략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두산이 지금 70만 원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이제 원전 관련된 정책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폭을 반납을 했다라고 한다면 두산 본연적인 성장, 지주사적인 측면과 두산전자에 대한 성장 동력이 추가적인 상승력을 잘 나타낼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8월 달에 다시 한번 제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드렸는데 이때 이후로 상승 그리고 지금 현재는 5일선과 10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에 대한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전 70만 원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산전자의 비지 산업에 대한 캐파 증대가 매출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면서 목표 가격 80만 원 유지하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두산에 대해서 목표 주가 80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 시간에 함께 했었던 종목 중에 9월 1일, 2일에 두 차례나 언급해 주셨던 펨트론에 대해서는 19,000원 상향 조정을 적어주셨고 그 다음으로 클로봇으로 해서는 상승률 42%대 나오고 있는데 3만 원 상향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유니셈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목표 주가 12,000원 유지를 적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도 궁금한데 첫 번째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AI 서버 관련된 이슈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죠. 넷패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향후의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 AI 서버용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구간에서부터 추가 상승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넷패스가 14,500원을 찍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저는 1차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 언저리인 1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이전 박스권 하단인 11,000원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넷패스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 라인은 11,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략주는요? 두 번째는 이제 SIC 관련된 종목이죠. 하나 머티리얼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낸드 중심의 메모리 업황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는 게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는 현재 구간에서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산 2공장에 대한 완공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총 연매출 8천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열려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이전에 있었던 한마디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건 바닥을 크게 2번 확인한 이후에 이제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9,000원 정도 구간에서부터 1차 목표 가격은 5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이전 저점 구간인 3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하나 머티리얼즈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 라인은 3만 원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빨강님께서 우와, 제 종목이 나와서 너무 좋네요라고 글 적어 주셨고요. 또 관련해서도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는 3,400선을 넘어서 4,000선을 향해라는 글로 준비를 해 주셨네요. 네, 지금 현재 계속 2025년 대형주, 대장주의 공략 포인트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지수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의 무게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3,400포인트를 넘어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지 못했던 4,000포인트를 향해 움직이는 시장인데 거기서의 대장 전략,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AI 산업의 머리인 반도체와 에너지인 심장 관련된 이슈,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오늘 많이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8시 40분 무방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진행하는 무방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